시험 문제입니다. 시간 관리 탐구 영역. 자, 문제는 시간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계획만 세우고 그대로 두기. 아, 나는 계획은 세웠으니까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나머지는 우주가 알아서 해줄 것이야. 2번은 실천에 옮기기만 하지. 그리고 3번은 계획과 실천을 반복하는 거예요. 4번은 계획과 실천 후에 점검하고 재조정하기.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죠? 정답은 맞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4번. 다른 거 고르신 분 없죠? 자, 우리가 계획과 실천 후에 점검하고 재조정하기.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실제로 이걸 잘 실행하고 계신가요? 아마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오늘 여기에 라이브로 참여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 4번을 나한테 좀 드리고 싶다. 이 시스템을 나한테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가 기본적인 개념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크루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익숙하실 PDCA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플랜, 두, 체크, 액트의 준말이고요. 제가 이걸 PDCA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PDCA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이클이라는 단어를 빼먹으면 안 돼요. 사이클이 뭐죠? 계속 순환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거. 계획이 좀 이상할 수도 있죠. 그쵸? 실천이 잘 안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점검 좀 대충 하게 되는 날도 있고요. 점검 대충 하면 액트도 좀 대충이죠. 각각이 모두 예쁜 동그라미로 완성되는 사이클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찌글찌글 굴러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이클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PDCA 사이클은요, 원래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공장에서 불량률을 낮추려고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사실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김치찌개를 하나 끓일 때도 이 PDCA 사이클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요즘 요리에 좀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어제도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이면 맛있을까? 그래서 저는 홍진경 찐 공부 그 찐천재 그걸 좋아하는데 어제 그걸 봤더니 된장을 볶으라고 했나? 어디서 봤죠 제가? "된장을 물을 넣기 전에 볶아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시피에 따라서 재료를 준비하는 플랜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레시피에 맞게 두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크, 점검하죠. 어떻게 점검하죠? 상에 내기 전에 맛을 보죠. '내가 원하는 맛인가?' 하고 맛을 보죠. 거기에 대한 액트가 잘 안 와닿는다면 리액션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체크, 점검한 것에 대한 리액션을 해 줘야 되잖아요. 된장찌개 먹었는데 '너무 짜.' 그러면 물을 더 넣고 뭐 좀 '너무 싱거워.' 그러면은 된장을 더 넣고 이런 체크에 대한 리액션을 취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된장찌개를 완성해서 냅니다. 그러면 나는 사이클을 돌려야 되니까 어때요? '아 나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끓일 수 있겠네.'라는 제 계획을 세우게 되죠. 뭔가 음식을 하나 만들 때도 플랜도 체크 액트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상황에 플랜도 체크 액트가 쓰이죠.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갔어요, 다쳐 가지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보고 치료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 환자는 뭐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3 개월간 깁스를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한다. 뭐 이런 걸 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플랜에 맞게 어때요?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3 개월 뒤에 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3 개월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풀어 봅시다." 이렇게 하나요? 체크. 엑스레이 찍어 보잖아요. 그죠? 뭔가 검사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취하죠. 잘 붙었으면은 이제 풀자. 잘 안 붙었으면 좀 더 하자."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PDCA 사이클이 적용되고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PDCA 사이클이 적용되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당연히 PDCA 사이클 적용되죠. 그죠? 모든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PDCA 사이클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나한테는. 우리가 회사 일도 되게 잘하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정작 내 인생에는 플랜이 빠지거나 두가 빠지거나 체크 액트가 빠지는, 그쵸?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플랜 도 체크 액트를
계속 잘 사이클을 돌리는 것을 내 안에 넣자. 이 간단한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고라고 부르는 것, 이 체크와 액트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실천이 편하고요, 여러분. 실천이 다시 잘 되려면 재계획과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어느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돌리려면 계획하고 실천하고 회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달의 회고를 하고 오셨고요. 회고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마다 특징이 있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뭘 했어?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한 겁니다. "우리가 뭘 했어?" 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은요. '아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걸 얻었구나. 그때 이런 건 힘들었어.' 뭐 이런 감정과 인사이트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래 우리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 보자.'라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을 확인하는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 하면 거의 자연스럽게 뒤에 이어지는 거니깐요. 월간 리뷰도 마찬가지예요. 회고의 다양한 방법 중에 월간 리뷰는 한 달에 밸런스를 맞춰 보는 건데 그것도 사실 확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회고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뽑아 왔어요. 여러분 지금 1 월을 생각해 보세요. 1월 어떻게 보내셨어요? 1월 뭐 하셨어요? 기억이 나나요? '나 뭐 했지?' 약간 기억이 안 나고 드문드문 중요한 것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 월에 목표 세우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저 진짜 만족스러운 한 달을 보냈어요." 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회고를 하고 나면요. '나 그래도 이만큼 했네.'라는 생각의 흐름을 분명히 가지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를 인식할 수 있게 돼요. '나 또 한 거 없이 1 월을 보냈네. 나는 왜 이럴까? 모르겠다. 시간 나이만 먹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내가 한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또 인사이트를 얻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나 다음 달에는 잘해야지.'가 아니라 '나 이번 달에 이래 이래 했으니까 다음 달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하고 체크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냥 덮어 놓고 잘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번 달보다는 하루라도 더 많이 실행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게 되면서요. 자신만의 노하우, 솔루션 같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간 리뷰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거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간단해서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월간 리뷰는 이게 4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한 달의 밸런스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럭식스 플래너에 있는 주간 리뷰 페이지가 있어요. 그쵸? 매주 들어있는 주간 리뷰 페이지는 내 목표를 중심으로 내 목표 달성의 문제가 무엇이고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목표 중심이라면요.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목표에만 보지 말고 '내 삶을 좀 전반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 달의 밸런스를 점검하는 리뷰를 제가 넣었어요. 크게 보면 업무 영역, 그리고 가족 영역, 그리고 가족 이외의 인간관계인 사회 영역, 그리고 나 자신의 영역 이렇게 크게 4 단계로 나누어서요. 매달 이 밸런스를 점검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은요. 여러분들이 한 달을 기록한 무엇이든 좋습니다. 플래너에도 내 일상을 기록하실 거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사진으로도 기록하실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SNS에도 많이 기록하시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일기장도 있을 거고 뭐 카톡 뭐 내용들도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든 기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 1월 동안 뭘 했는지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을 보면은요. 뭐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저는 쪼끔 먼저 했거든요. 강의가 1 월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강의를 1 월에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EBS 촬영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걸 느꼈다. 그리고 또 크루들 운영하는 것들을 좀 다듬었었죠, 1 월에는. 그런 것들을 좀 다듬었는데 뭐 이랬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그 다음 책을 위한 글을 써야 되는데요. 지금 그 글에 대한 진행은 "허허허."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내 업무 영역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들을 쭉 적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직업이 학생이다.' 학생의 일은 무엇인가요? 뭐 공부, 수업 듣고 이런 거겠죠? 그와 관련된 주제를 적으시면 되고요. 취업 준비생들도 자신이 하는 주업이 뭐죠? 취업 준비겠죠?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 그런 거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영역.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회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적어 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뭐 유튜버 누구 영상을 뭐 많이 봤다 라든지 뭐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생각을 많이 나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 관계가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의 방향성과 또 잘 맞는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족 영역.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절대적인 시간을 우리가 많이 보내진 못하지만 계속 마음을 쏟아야 하죠. 그쵸? 마음을 표현하는 걸 쏟아야 하는 영역인데요. 여기에 내가 얼마만큼 애정을 다했는가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나 영역, 뭐 나의 내면, 건강, 재정 상태 뭐 이거 뭐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쭉 다 적어 보신 다음에 이 중간에 다이아몬드 표시를 해 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여기 중간이 0 점이고요. 끝이 다 5 점이에요, 5 점. 끝이 5 점. 각각의 이 이니셜들은 각각의 그 분야의 이니셜들이고요, 여러분. 나는 업무 영역에 있어서는 이번 만족도는 4 점이야. 왜냐하면 이래 이래 했기 때문에 1 점을 뺐어. 이런 자기만의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도 뭐 이러이런 점이 좀 그래서 뭐 4 점. 나 영역도 3 점. 소셜 영역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충분히 즐겼군 하면서 5 점. 그렇게 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이아몬드를 연결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1 월, 2 월, 3 월, 4월 쭉쭉 쌓이면서요. 이 다이아몬드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는 것도 이게 쌓여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균형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스스로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쁜 다이아몬드로 반듯하다고 당연히 좋은 걸까요?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 회사의 일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내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면은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사실 친구도 거의 못 만나고 가족도 제대로 많이 못 챙기고 뭐 내가 운동도 많이 못 갔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영역은 엄청 축소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 달을 굉장히 균형 없이 살았다고 말할 것인가? 그거는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균형을 '내가 이번 달에는 이렇게 사는 것으로 내가 선택한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 불균형처럼 보이는 다이아몬드도 나에게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해 봤더니 '이건 내가 원하는 균형이 아니야.'라고 하면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 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의 삶의 맥락에 맞게 스스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2024년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옆에 이런 페이지가 더 있을 거예요. 원래는 저도 여기 원래 그 옆 페이지에 적은 거에다가 컬러링을 했거든요. 그 와중에 중요한 거, 그 와중에 기억하고 싶은 것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펼쳐 봤을 때 그 수많은 빽빽한 글자가 한눈에 다 들어오지가 않아서 컬러링을 좀 했는데요. 그중에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하이라이트를 6 개, 6 개인 이유는 블럭식스이기 때문에 그냥 6을 밀어 봤습니다. 그래서 6 개를 뽑아서 '나의 1 월의 뉴스는 이래.'라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가 없으신 분들 상관없죠? 그냥 옆에 메모장에 적으시거나 작년에 저처럼 컬러링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1 월이
아주 예쁘게 잘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1 월의 총평과 그래서 2 월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짧게 메모하는 칸이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간단한 인사이트와 2 월에 대한 마음가짐, 2 월의 밸런스는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마무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쉽죠? 이거는 뭐 실제로 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